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입니다. 오늘의 코너 사담에서는 2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4, 50년 산 인생 고수도 아니고 정답이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이나 충고라기보다는 동네 언니가 해주는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저랑 비슷한 경험이나 불안, 후회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소한 경험담과 추천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쩌면 새롭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그냥 우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으로 수다 떨듯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도 이런 말 해주는 언니만 있었어도 아쉽다 아쉬워. 자, 그럼 20대에 꼭 해야 하는 10가지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독립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은 자취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는 거, 이런 물리적인 독립을 떠올리잖아요. 물론 저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심리적 독립이에요. 솔직히 이 심리적 독립이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내 다짐처럼 몸과 마음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물리적, 경제적 독립을 하면 심리적 독립이 따라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취를 하면서 내 인생에, 내 선택에 책임감과 무게감이 묵직하게 실리더라고요. 우리 말 그대로 독립이잖아요. 빨래는 빨래통에 넣어라, 아침 먹어라, 공부해라, 일찍 안 다니냐,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싹 사라지고 기본적인 집안일부터 월세, 핸드폰비, 관리비 같은 필수 소비들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대신 해줄 사람도 없고 또 안 하면 그 이후의 감당도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 결국엔 하게 되더라고요. 상황에 부딪히니까 하게 돼요, 사람이. 처음엔 버거웠는데 부딪히다 보면 깨닫게 돼요. 별거 없네? 혹은 나를 챙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요. 그래서 더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와요. 하루 24시간 전부 내 선택과 집중으로 채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선택은 나의 의지에서 온 건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나한테 필요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답게 사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본가에 있어도 마음만은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독립 꼭 해보세요. 강력 추천. 자취 12년차 선배로서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건 독립을 하잖아요? 보이던 세상이 달라지고 시야와 생각이 10배? 아니 20배는 넓어질 거예요. 진짜 장담합니다. 꼭 해야 하는 거 두 번째는 도전이에요. 너무 진부하죠. 근데 어떻게 진부에도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 도전은 대단한 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재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해봤자 되겠어? 이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 이걸 지금 해봤자 나이 먹고 하고 있을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그냥 하세요. 나중 되면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30대 되잖아요? 돈은 더 없고 시간은 더 없어요. 아니다. 시간은 있어도 다른 제약 때문에 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20대 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거 해봤자 될까? 큰 도움이 되냐고요? 나이 먹고 계속 할 것 같냐고요? 모르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모르니까 해보는 거예요. 완벽하고 거창한 결과를 바라고 시작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순수하게 몰입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세요. 특히나 20대 때는 더 망설임 없이 부딪혀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부딪히고 시도하고 잃는 게 무섭고 두려워져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져요. 스스로 바운더리를 좁혀가는 순간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니 지금, 어제보다 젊은 오늘 해야 돼요. 물론 도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대에 더 도전하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해봐야 30대, 40대, 50대에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20대 때 가장 잘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전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딪혔어요. 100%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부딪혔고 일부는 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도전 경험이 생기고 쌓이면 30대에도 크게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30대가 되면은 나름의 내 기준치의 성장과 목표를 이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개뿔 전혀. 20대 때 고민하던 것들, 열심히 붙잡고 있었던 것들,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것들 투성이에요. 하지만 안 해봤다면 몰랐을 거예요. 미련, 후회, 고민만 남아서 지금도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었을걸요? 아, 그때 할 걸 그랬나? 이미 늦었나?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남는 건 미련, 후회, 아쉬움, 그리고 끝없는 망설임일 거예요. 우리 앞으로가 얼마나 길고 창창한데 망설임과 아쉬움에 허덕이면서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 모두들 피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꼭 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아,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거예요. 아프고 나서 챙기는 건 관리가 아니라 치료예요. 저는 크게 아프거나 다치는 편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염이 있어서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는 거 외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건강이 쭉 갈 줄 알았어요. 건강함, 20대의 젊음의 체력을 믿고 늦게까지 일하고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은 뭐 기분 내킬 때만 하고 아주 엉망으로 멋대로 살기를 20여 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삐그덕삐그덕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싶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 초기라는 거예요. 저 너무 충격 먹었잖아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뭐 어디가 크게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견딜 만한 수준의 불편함이었는데 내 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도 하고 치료받으면서 다 나았는데 그 이후로 몸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신경 쓰게 됐어요.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젊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병원 가기 무섭다, 결과 듣기 무섭다라는 이유로 회피하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아플 수 있어요. 어리다, 젊다, 크게 아프지 않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 몸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지금 챙겨야 나중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져요. 흔히 몸은 마음의 집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왜 우리 잠 못 자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여지거나 감정 제어가 어려워지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평생,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평생의 루틴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 아닌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 살을 빼기 위한 식단이 아닌 영양을 위한 식단, 꾸준히 먹는 에너지 보충제, 외에도 충분한 휴식, 병원 정기검진, 스트레스 해소법 등등 나를 위한 건강한 루틴을 찾아서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관계 정리.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나무와 비슷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더 푸르게 자라더라고요. 내가 만든 관계를 평생 쭉 가져갈 수 없어요. 가지치기를 해야지 더 푸르고 왕성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살면서 떨쳐낼 수 없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10대, 20대, 3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누구나 다 겪는, 앞으로도 쭉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인간관계를 마주할 때마다 계속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기를 반복하실 건가요? 관계로 인한 상처는 반복될수록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짙고 깊게 남아요.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피할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 그러니 조금은 단련을 시키는, 유연해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이불 덮고 한솥밥 먹는 가족들이랑도 너무 다르고 부딪히는데 어떻게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누군가와 같을 수 있겠어요? 아시다시피 불가능하잖아요.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첫걸음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머리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상처받으실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지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려고 경쟁하려고 드는 사람, 나의 경계를 침범하려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관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오래된 관계여도 필요한 관계여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생각하는 관계의 기준을 고민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 친구란 어떤 의미인지,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요. 이게 자리가 잡히면 앞으로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든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피워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관계의 기준, 정의를 세우는 게 두 번째 발걸음이에요. 저는 관계가 집 정리랑도 같다고 생각해요. 물건도 쌓이기만 하면 정리가 안 되듯이 관계도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남는 자리가 없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관계도 남는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20대가 상처투성이었어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이 고통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단련도 되고 나름의 기준이 생겨서 스트레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달아서 아픔을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걸 듣는 지금부터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해 살 것. 이것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 20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시선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기준으로 날 평가할까 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즉, 내 삶의 주체를 나로 삼는다라는 거죠.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을 알기 전엔 세상이 정해준 좌표에서 평균적인 흐름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너는 뭐 좋아해? 요즘 어떤 걸 좋아해?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멈칫하게 된다? 아직 나를 충분히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탐험해야 돼요, 나를. 나랑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분명 소중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시간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밥도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책을 읽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이 고요함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을 보면 외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즐거울걸요?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혼자 여행 다니고 그림 그리고 취미 생활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여러 이유로 취향을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해본 게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취향은 하고 나서가 아니라 해보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세요. 만약 시작조차 못하겠다, 모르겠다 하면 취향 지도를 만들거나 나만의 데이트 코스를 짜서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 내가 가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곳에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하루 리뷰를 꼭 해보세요. 기록을 하면서 나만의 별점을 남기는 거예요. 아쉬웠던 거, 즐거웠던 거, 뭐 맛있었던 거,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다 보면은 내 취향의 좌표가 점점점 뚜렷해질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는 건 거창한 것도 아니고 뭐 혼자 살아라, 나만 보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조금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거.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세상도 남도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여섯 번째는 계획적 필요한 소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고 처음으로 내 손에 월급이 쥐어지잖아요. 너무 좋지. 근데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저축해라, 아껴라, 허투루 쓰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런 말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듣기 싫어. 그 시절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누릴 건 누려야죠. 새로운 경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배움, 순수함이 묻어있는 멍청 비용,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라는 건 아니에요. 과하게, 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 내가 계획을 하고 필요한 것들의 소비를 하는 것과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소비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달 뒤, 1년 뒤의 미래의 행복은 약속할 수 없어요.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더더욱 내 경제 패턴이 무너지게 되면서 나중에 다시 세우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돈을 벌고 경제를 알아가게 되는 지금 제대로 된 정확한 나만의 소비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적인 절약, 저축,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소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어. 통장에 돈이 넉넉해. 오케이, 구매가 아니라 왜 아이패드여야만 하지? 아이패드가 필요한 걸까? 그저 가지고 싶은 걸까? 이걸 사고 나면 남은 예산은? 이게 나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계속 던져서 소비의 목적, 계획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지름신이 강림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선택이자 구매가 되는 거예요.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넣을까?가 아니라 이 돈은 2년 뒤에 유럽 여행을 위한 씨앗이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얼마를 얼마나 넣을지 계획이 있어야 저축도 설레고 즐거움이 생겨요. 이렇게 저축을 하든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내가 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초반에 자리 잡아 두면 무분별한 지출은 줄이고 후회도 덜하고 추후에 자산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아직 이런 생각의 흐름이 어렵고 소비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인박스 에피소드 3번 통장 방지를 보시면 쏠쏠하게 자, 7번째는 낭만이에요. 낭만이란 단어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꿈틀꿈틀하면서 벅차오르지 않아요? 낭만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낭만인지 몰라.
뒤돌아보니까 낭만인 거야. 낭만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두근두근거리는 애틋한 잔상이랄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무언가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누가 봐도 엥? 저걸 굳이 왜 해? 너무 비효율적인데? 싶은 생각이 드는 행동이어도 나만의 의미, 기준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시대의 사람들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행동을 하는 거. 결과보다는 경험 자체에 빠져드는 거.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면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낭비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되는 의미와 기준이 있으니까 남은 몰라도 나만 아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들을 필요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우리 매번 효율적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 순 없어요. 그저 지금의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 없이 할 때도 있어야죠.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에요. 낭만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기준대로만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20대 때 많이 시도하고 낭만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때 쌓은 낭만들로 30대를 살아가고 또 30대 때 쌓은 낭만들로 40대를 살아가면서 또 쌓아가지 않을까요? 다들 낭만 충만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대 때 꼭 해야 하는 거 8번째는 여행이에요. 이거는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여행을 막 좋아해 가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보니까 어딜 가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막상 가자고 하면 신나게 다녀오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어딜 가자고 추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놀고 즐기고 쉬었어서 후회는 없는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돈은 없었어도 시간과 체력, 열정이 아주 충만했어요. 철철 넘쳐 흘렸었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 보냈더라고요. 솔직히 돈이야 벌면 되잖아요. 여행을 목표로 두고 차곡차곡 모았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별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에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겠지만 생각해보면 분배를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지금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나갈 돈이 많으니까 여행에 돈을 쓰는 게 마음이 좀 무거워요. 부담스러워요. 30대에는 여행을 못 간다라는 건 아닌데 20대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체력이 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길 추천드려요. 여행을 가면 항상 많은 걸 얻어서 오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되면서 닫혀있던 시야가 넓혀지고 전혀 다른 문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내 기준과 생각,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또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무엇보다 즐겁잖아요. 그 여행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모두들 떠나세요, 지금. 저도 떠납니다, 곧. 저도 왕창 즐기고 느끼고 배우고 오겠습니다. 9번째는 인정하기예요. 이것 또한 나이를 불문하고 꼭 필요한 마인드죠. 누구에게나 언제든 꼭 필요한 마인드. 요즘 사회가 안다라는 걸 자랑처럼 여기고 모른다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아, 이거 알지. 그거 이미 들어봤어. 잘 모르면서, 제대로 모르면서도 대충 들어본 걸로 다 아는 척하고 때로는 틀린 정보도 마치 진리처럼 내세우는 것도 정말 자주 봤어요. 잘 모른다는 게 낯설고 부끄러운가 봐요. 근데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나를 더 깊고 진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 그 내면에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와 겸손한 자세, 스스로를 열어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죠. 우리 다 몰라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애초에 없고, 모르는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작아지고 주눅들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 배우겠다라는 태도가 어떠한 능력보다 탐나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이 마음을 익힌다면 분명히 큰 자산이, 힘이 되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변화의 연속이잖아요. 처음 겪는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때 모르지만 배우겠다라는 이 태도가 어떤 불안도 견디게 해주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물론 이건 살아가면서도 계속 필요하죠. 하지만 20대에 그 첫 연습을 해두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모른다고 주눅들지 말고 피하지 말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니까 더 알고 싶다. 나는 모르니까 더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되새기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열어줄 거예요.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자존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10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에요. 기억을 지키고 나를 다듬어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순간들을 지나쳐 가잖아요. 지금도 지나쳐 가는 중이고요. 좋은 말, 마음을 울리는 문장, 깊은 감정, 인상적인 장면, 당시에는 너무 선명해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아놔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때로는 왜곡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분명 큰 울림이었는데 그게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듣고 본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 그 순간의 나로서 담아두는 거죠.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을 쓰면서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내일의 나를 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 되면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일기를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가끔 꺼내서 읽곤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나는 이 말, 이 행동, 이런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새삼스럽게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재밌어요. 남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한 번 더 둘러보는 느낌? 또 저는 매달 스크랩북을 만들어요. 약간 월간 신문처럼 그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짧은 글도 적으면서 그걸 정리하다 보면은 별거 없이 지나간 듯한 한 달도 나름 꽤 많은 걸 해냈고 꽤 괜찮게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달 목표도 세우게 되고 내가 걸어온 시간에 대해 자신감도 생기고 애정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기록은 나를 위한 대화인 것 같아요.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진, 영상, 음성 다 좋아요. 나만의 방식으로 남기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하루를 더 깊게 만들고 나를 더 선명하게 해줄 거예요. 또 나중엔 삶이 너무 빨라져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기록이라는 습관을 몸에 익혀두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20대부터 확실하게 기록을 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잖아요? 개인적인 일상, 추억을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사든 프로젝트든 어디에서든 빛을 발하는 능력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의 나를 남겨두는 일, 언젠가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20대에 꼭 해봤으면 하는 10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사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끊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20대라는 시기와 어울리는 시작과 도전을 중심으로 풀어봤어요. 저는 20대가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보기 유리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 할 수 있죠. 30대, 4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20대에는 비교적 실패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더 집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거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주춤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흐름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그땐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걱정과 고민이 지나고 보니 점점 무뎌지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막 20대를 시작하고 즐기시는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부딪혀 보시길 바래요. 실패도 시행착오도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말한 것들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나 방향, 해석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댓글로 마음껏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를 같이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유해서 함께 나눠보세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